붕괴 현상이 아라타 카스가의 마을을 파괴하고 그곳 주민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자 그는 사촌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히지리 카스가가 선물한 마법의 그리모어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리모어를 통해 아라타는 자신의 세계를 재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공세계가 다시 무너졌을 때 릴리스 아사미는 그에게 심각한 최후 통첩을 했다. 그리모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라. 아라타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제3의 해결책을 제안하며 뛰어난 마법사들을 양성하는 비밀기관인 로열 비블리아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6명이 숙련된 마법사들과 힘을 합쳐 무적의 능력을 가진 트리니티 세븐이라는 강력한 그룹이 되었다. 실종된 친구와 파괴된 고향 없이 살기를 거부한 아라타는 트리니티 세븐과 함께 붕괴 현상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는 방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과 사랑하는 고향을 구하기 위한 끈질긴 추구를 계속했다. 아라타는 어두운 곳에서 꿈을 꾸고 한 소녀가 그의 손을 잡으려 달려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으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그의 손이 히지리의 가슴 위에 있습니다. 그는 인사하며 아침을 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대신 그를 때립니다. 둘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라타는 히지리에게 아직 화났냐고 묻지만 히지리는 사과하라고 고집합니다. 아라타는 히지리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히지리는 당황하며 그림을 병에서 떼려 하지만 아라타는 이미 그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히지리는 화가 나서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아라타와 히지리는 학교로 걸어가며 하늘의 검은 태양을 봅니다. 한 소녀가 아라타를 지나치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아라타는 뒤를 돌아보지만 소녀를 보지 못한다. 수업 중 아라타는 계속 태양을 바라보며 소녀의 말을 떠올린다. 아라타는 옥상에 앉아 있고 히지리가 그가 왜 우울해 보이는지 묻는다. 아라타는 태양이 항상 검은색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 태양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검었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이것이 그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말에 아라타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히지리의 환상을 보며 그에게 잊지 말라고 한다. 아라타는 히지리에게 그녀가 히지리인지 묻고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히지리가 정답을 대지만 아라타는 태양의 색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히지리는 검정색이라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왜 어렸을 때 태양을 빨간색으로 그렸는지 묻는다. 아라타는 그녀가 누구인지 진짜 히지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히지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아라타의 추리를 칭찬한다. 한 소녀가 히지리를 향해 총을 쏘지만 총알이 빗나가며 작은 폭발이 일어난다. 히지리는 그녀를 마법사라고 부르고 그녀는 히지리를 크래커라고 부른다. 아라타는 마법사가 아까의 소녀임을 알아보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사미 리리스라고 말한다. 크래커가 손가락을 튕기자 세상이 아름다움에서 폐허로 변한다. 아라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자 리리스는 알 수 없는 원인의 대규모 중력 지진, 붕괴 현상이 이 지역을 파괴했다고 설명한다. 아라타는 두통을 느끼며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는 히지리가 자신에게 그리모어를 주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리모어에게 아라타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한다. 히지리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라타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히지리는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한 후 사라진다. 아라타는 꿈을 다시 체험하며 그리모어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한다. 그리모어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아라타는 현실로 돌아온다. 크래커는 아라타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의 소원대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학교에서 지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받았으며 도시가 활기찬 상태인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복원이 일반적인 그리모어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아라타에게 총을 겨눈다. 그녀는 그리모어로 허구의 세계를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히지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겠다고 말한다. 그리모어를 넘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경고한다. 아라타는 자신의 선택지를 보고 웃으며 크래커에게 히지리가 살아있는지 묻는다. 크래커는 그녀가 살아있으며 현재 모습이 히지리의 상태를 투영한 것이라고 답한다. 아라타는 그리모어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죽지도 않겠다고 한다. 아라타는 로열 비블리아 아카데미의 문 앞에 도착하고 릴리스는 그를 들여보낸다. 릴리스는 아사타가 그의 결정을 쉽게 넘긴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사타는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한다. 옥상에서 아사타는 자신이 마법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그리모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반대하지만 아사타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마법사가 되겠다고 말한다. 아카데미 복도에서 아사타는 릴리스에게 그녀가 선생님인지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 묻는다. 릴리스는 자신이 아사타와 같은 나이라고 말하며 그의 교실을 보여준다. 수업에서 릴리스는 아사타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셀리나가 질문을 하기로 결정한다. 셀리나는 아라타에게 그의 타입이 무엇인지 묻고 아라타는 자신이 가슴이 풍만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또한 아라타에게 그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지 이것은 오직 마왕급 마법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물어본다. 아라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다른 누군가 할 수 없냐고 묻는다. 전체 클래스는 아라타가 진정한 악마군주 후보라고 칭찬하기 시작한다. 셀리나는 아라타와 그의 업적에 대한 소문을 학교 전역에 퍼뜨린다. 교장실에서 릴리스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만 교장은 아라타를 공식적으로 학교에 환영한다. 그는 로열 비블리아 아카데미가 마법사를 교육하는 비밀 조직이며 전 세계 국가와 정부의 자금을 받아 마법이 제공하는 모든 신비와 기괴함을 조사한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마법사가 되면 히즈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 묻는다. 교장은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완전히 아라타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교장은 아라타에게 학교에 있는 7명의 학생들이 게임 보스 캐릭터와 같다고 트리니티 세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마법사들이라고 말하며 릴리스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교장은 아라타에게 트리니티 세븐과 친구가 되라고 조언하며 그가 마법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릴리스는 아라타에게 교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아라타는 위를 쳐다보며 천장에 있는 한 소녀를 봅니다. 그녀는 닌자처럼 뛰어내리며 자신을 카자마 레비라고 소개합니다. 릴리스는 레비가 트리니티 세븐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아라타는 그녀가 멋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트리니티 세븐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떤지 묻습니다. 레비는 창문을 통해 다른 두 구성원인 부도 아키오와 야마아 미라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미라가 순수 능력에서 릴리스보다 더 능력있고 아키오가 공격력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멤버들이 대부분 소녀들임을 깨닫고 레비는 마법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녀들이 대부분 적합하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그리모어를 부른다. 크래커는 아라타에게 목욕하라고 제안하고 아라타는 동의한다. 그는 욕실에 들어가서 히즈리를 발견한다. 아라타는 히즈리가 나체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결국 욕실에서 뛰쳐나온다. 릴리스는 상반신이 드러난 아라타를 보고 소리를 질러 옷을 입으라고 한다.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히즈리가 욕실에 있다고 말하지만 릴리스는 그 소녀가 트리니티 세븐의 일원인 카나즈키 이리네라고 말한다. 릴리스는 욕실로 달려가서 이리네가 왜 남자 욕실에 있는지 묻는다. 이리네는 학교에 남자가 없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아라타는 그의 그리모어를 호출하고 이리네가 히즈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트리니티 세븐이 자신에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릴리스는 그에게 바지를 입으라고 소리친다. 릴리스가 수업을 가르치지만 아라는 계속 아라타를 응시한다.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릴리스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라는 아라타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지만 그는 그녀가 화장실에 따라오는 것을 막는다. 아라타는 아란에게 왜 계속 따라오고 그를 바라보는지 물어보지만 아라는 자신이 그냥 자의식이 강하다고 대답한다. 아라는 그에게 자신은 항상 그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마왕 후보이고 그녀는 마왕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니까. 세리나, 릴리스, 그리고 레비가 아라타의 방에 있고 아라타가 왜 거기 있는지 묻는다. 레비는 그를 보고 싶어한다. 세리나는 그를 인터뷰하고 싶어하고 릴리스는 여자가 남자 방에 혼자 있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세리나는 아라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아라타는 장난스럽게 답하며 릴리스를 놀린다. 아라타는 여자들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릴리스는 동의한다. 레비와 세리나는 릴리스가 교사 기질이 있어서 수업처럼 보이면 무엇이든 함께할 거라고 얘기한다. 아라타는 자신의 그리모어에 대해 릴리스에게 묻고 그녀는 그것이 아스틸 코덱스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다른 세계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그리모어라고 설명한다. 아라타는 그리모어가 이치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릴리스는 코덱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 그 존재는 전설로 여겨졌다고 설명한다. 모든 마법사는 연구 주제인 테마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는 7대제의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고 모두 두려워한다. 아라타는 릴리스의 가슴에 손을 대게 되고 코덱스가 빛난다. 릴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아라타를 때린다. 방위문 손잡이와 창문이 닫히고 코덱스는 아라타가 만든 세계와 같지만 더 작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장벽이 그들이 있는 공간을 차단했으며 자신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추측한다. 코덱스는 그들에게 이 상황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 능력을 시험하는 게임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탈출할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묻지만 코덱스는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면 금방 알아낼 거라고 답합니다. 코덱스는 잠에 들려고 하지만
아라타는 불을 켜놓으라고 하고 코덱스는 이에 동의합니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침착하다고 하지만 아라타는 당황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의자를 문에 던져 부숩니다. 셀리나는 무리한 일을 하려는 거냐고 묻고 아라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라타는 마법은 이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 탈출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나는 누가 왜 그들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레비는 범인이 아라타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요. 아라타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해요. 그는 범인이 누군지 감이 온다고 말하지만 당분간은 게임에 응할 거라고 해요. 그들은 방을 둘러보고 아라타는 그냥 포기하고 자자고 제안해요. 셀리나는 반대하며 그가 큰 걸 간과하고 있다고 말해요. 레비는 방에 화장실이 없다고 말하고 아라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해요. 어찌됐든 리리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고 모두 당황하기 시작해요. 레비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셀리나를 최면에 빠뜨려요. 아라타는 코덱스를 톡톡 두드리며 여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아라타는 탈출구를 찾았다고 말하고 여자들은 그의 속임수를 지지한다. 아라타는 탈출구를 찾는데 코덱스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며 비웃지만 릴리스는 그런 뻔한 수법은 코덱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코덱스는 침대 아래쪽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지 물어본다. 레비는 곧바로 침대를 뒤집는다. 셀리나는 마력의 원천을 찾고 릴리스는 장벽을 쏜다. 아라타는 문을 발로 차며 열고 여자들에게 가서 화장실을 가라고 한다. 코덱스는 웃으며 아라타가 자신을 속인 것을 칭찬한다. 그건 테마 아라타가 무엇을 선택할지 기대한다고 말해요. 아라타는 테마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습니다. 아라는 테마가 마법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주제이며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실행함으로써 마법을 시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마법사들은 그들의 마법을 주문으로 시전할 수 있어요. 아라타는 아란이 장벽을 세웠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간단한 속임수로 그것을 부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답해요. 코덱스는 아라타가 항상 아린과 진지해진다고 말하고 아라타는 아린이 히지리처럼 보여서 그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아린이 그리모어에 다가가고 코덱스는 자신을 소개해요. 아라타는 왜 자신의 방을 봉인했는지 묻고 아린은 그가 악마 군주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라타가 마왕 후보가 무엇인지 묻자 교장이 갑자기 창문을 통해 뛰어든다. 아라타는 아린과 함께 대화에 참여할 이성적인 사람을 찾길 바라며 자리를 떠난다. 아라타, 릴리스, 아란이 한 방에 있고 아란은 아라타에게 결혼 전에 관계를 맺고 싶은지 묻는다. 아라타는 유혹적인 제안이라고 말하지만 릴리스는 당황한다. 아라타는 릴리스의 존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아란은 아라타가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고 주장한다. 아라타가 아란에게 그들을 가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교장이 아라타를 딜레마에 빠뜨리면 또 다른 붕괴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답한다. 아라타는 교장을 처치하자고 제안하지만 릴리스는 이미 그를 묶어 소각로에 던졌다고 말한다. 아란이 아라타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대보라고 하자 그는 곧바로 그렇게 한다. 아란의 반지가 빛나기 시작하고 그녀는 아이라 아카이브와 연결되어 마도사 모드로 변신한다. 그녀의 그리모어가 나타나고 자신의 테마가 루이나 붕괴라고 말한다. 아란은 아라타의 마법에 대한 그리모어의 제한 장치를 파괴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그를 억제할 수 없다고 한다. 릴리스는 아라타의 마법이 폭주하면 학교 전체가 붕괴 현상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마법을 제어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학교는 기본 입자로 분해되기 시작한다. 아란은 아라타가 누구보다도 루이나에 가깝다고 말하며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테마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셀리나는 레비에게 달려가고 레비는 그녀에게 붕괴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교장은 아란이 일을 벌였다며 학교가 분해되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어둠의 날개를 펼치고 아란은 마왕 후보의 마법이 이토록 강력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행성이 삼켜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릴리스는 총을 아라타에게 겨누지만 아란이 그녀 앞을 가로막고 아라타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한다. 아키오와 미라는 방에 뛰어들어와 붕괴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 미라는 아라타가 붕괴 현상의 원인이라며 그를 죽이라고 아키오에게 말하지만 릴리스는 그녀를 막으려고 한다. 아키오는 자신의 다리에 마력을 불어넣고 아라타를 차려고 한다. 몇몇 소녀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고 아라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릴리스는 그와 아란이 학교를 파괴했다고 상기시킨다. 아란은 아라타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아란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릴리스는 그들에게 학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실험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그들이 남쪽 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릴리스는 그것이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라고 답합니다. 아라타는 교장 선생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릴리스는 그가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셀레나와 레비가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을 강력한 마법사라고 칭찬합니다. 셀레나가 릴리스의 옷을 벗기고 그녀가 수영복을 입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레비는 릴리스가 아라타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릴리스는 그에게 농담 그만하라고 말하고 아라타는 비키니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본 기억이 나지만 릴리스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붕괴 현상 사건 중 아키오가 아라타를 방에서 쫓아내고 미라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아라는 아라타의 마법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릴리스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미라와 아키오는 집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붕괴 현상은 계속된다. 아키오는 미라에게 아라타가 붕괴 현상의 원인이 아니냐고 묻지만 그녀는 이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아라타가 눈을 뜨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연다. 문 안에서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녀를 보고 그녀는 그를 유이의 방으로 환영한다. 아라타는 유이에게 이곳이 그녀의 세계인지 물어보며 그녀는 아키오의 차기가 그를 행성 밖으로 날아가게 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를 여기로 끌어당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그들은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녀는 그에게 학교가 곧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학교로 돌아가자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레비는 마법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미라, 아키오, 에리네는 붕괴에 힘겨워하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아라타는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유이는 그가 붕괴를 막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다. 아라타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시작한 일을 막는 것이 자신의 일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붕괴 현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유이는 그에게 자신의 테마를 찾아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법으로 그 힘을 조절하라고 한다. 유이는 그가 자신의 테마를 찾을 수 있는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7가지 대제를 나열한다. 아라타는 미라의 테마인 슈페르비아를 기억하고 유이는 그에게 테마를 설명한다. 아라타는 마법의 작동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며 그의 테마는 미라의 테마와 반대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유이에게 자신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의 도움에 감사한다. 미라의 장벽은 붕괴를 막지 못하지만 아라타는 그들 가운데로 침입한다. 그는 붕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미라는 아라타를 죽이려 한다. 아키오가 미라에게 아라타에게 기회를 주라고 설득하고 아라타는 그의 그리모어에게 그의 테마가 규칙이라고 선언한다. 아라타는 그의 마구스 모드로 변신하고 학교 주변의 마법을 물리친다. 그는 과정 중에 모든 소녀들의 옷을 찢지만 미라는 이미 그녀의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아라타의 마법을 반사했기 때문에 옷을 지키고 있다. 아라타의 옷도 튀어나오고 소녀들은 비명을 지른다. 아라타는 셀리나에게 자신의 엄적을 설명하고 그녀는 그의 새로운 궁극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라타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신의 마구스 모드를 언급한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자랑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한다. 셀리나는 아라타의 마구스 모드를 보고 싶다고 하고 코덱스가 나타나 아라타에게 말을 건다. 아라타는 마구스 모드로 변신하고 셀리나는 그의 마법을 칭찬한다. 셀리나는 아라타의 사진을 찍고 자신의 마법인 로고스 아트를 사용하여 그를 묶는다. 아라타가 그녀의 마법을 물리치지만 셀리나의 옷이 찢어지고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아키오와 미라는 수영장에서 그녀의 비명을 듣고 둘 다 아라타가 순수하지 않은 남자라고 동의한다. 셀리나는 리바이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리바이는 아라타가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아라타와 함께 있는 릴리스의 목소리를 듣고 엿듣기 시작한다. 리바이는 그들이 금기를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릴리스는 문을 열고 그들을 두드린다. 리바이는 그들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아라타는 괜찮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에게 소리 지르고 이리네는 그를 바람둥이라고 부른다. 아라타는 리바이에게 자신의 테마를 찾았고 이제 마도사가 되었으니 드디어 히지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목욕하는 동안 이야기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목욕을 가는 길에 세리나가 아라타에게 히지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자 릴리스는 교장 선생님이 아라타에게 트리니티 세븐을 먼저 만나라고 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나머지 트리니티 세븐이 누구인지 묻고 세리나가 유이를 언급한다. 아라타는 유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세리나는 그녀가 꿈속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마법사라고 설명한다. 릴리스는 7 중 마지막 1명이 아라타가 도착하기 전에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목욕 중 아라타는 소녀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아키오는 그를 본질적으로 불순한 남자라고 부른다. 미라는 아라타와 함께 목욕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섭지만 귀엽다고 감탄한다. 레비는 아라타에게 아키오가 강하다고 말하며
어떤 마법도 미라에게 닿을 수 없다고 한다. 셀리나는 아라타에게 먼저 자신의 탈의 마법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제안해. 셀리나는 그가 마법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시키면 멋질 거라며 총이나 검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총을 달라고 하지만 릴리스는 자신의 총은 그녀의 마력을 사용해 실체화된 것이라며 거절해. 아라타는 그녀의 마법을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릴리스는 자신의 테마와 아카이브가 그의 것과는 다르다고 해. 셀리나는 모두에게 자신 있는 최고의 마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그녀의 최고의 자산을 보여달라고 해. 릴리스는 마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며 아라타는 간절히 그녀의 마법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아라타는 히즈리를 구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며 릴리스에게 머리를 숙여. 릴리스는 동의하고 그녀의 그리모어를 꺼내. 그녀는 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마법이 외부 연금술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자신의 그리모어를 열고 릴리스의 마법을 복제하려 한다. 아라타가 총을 재현해내며 기뻐하지만 릴리스는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으며 그렇게 쉽게 자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코덱스는 완벽하지 않으며 단지 릴리스의 마법을 복제하고 아라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쓴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모두 아라타가 다른 마도사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놀라지만 아라타는 왜 그렇게 놀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아라타는 자신이 마법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를 낙담시키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법의 틀을 복제하는 것뿐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라타가 교실 문을 열고 반 친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라타는 세레나를 깨우려고 하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모두가 그녀의 수업을 보이콧하려 한다고 말하며 교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레비가 내려와서 다른 무언가가 이 잠을 유발했다고 말한다. 레비, 아라타, 미라, 아키오, 그리고 릴리스는 교장실에 도착하고 그는 이것이 붕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교장은 에너지가 약한 학생들이 잠에 빠졌고 이제 잠든 미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동의하지만 릴리스가 둘을 때린다. 미라는 자신과 아키오가 혼자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교장은 학교 밑에서 강력한 마법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레비는 혹시 그것이 유이일 수 있냐고 묻는다. 교장 선생님은 유이가 학교 지하 감옥에 살고 있으며 그녀의 마법이 통제되지 않아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아라타는 불편함을 토로해요. 엘렌은 유이가 곧 깨어날 것이라 이곳은 더 이상 미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레비는 유이가 꿈의 세계에 사는 마법사이며 그것이 그녀의 테마이고 그래서 봉인된 것이라고 덧붙여요. 레비는 유이가 교장 다음으로 학교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사라고 말해요. 아라는 유이의 마법이 매우 강력해서 결국 세상을 잠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해요. 릴리스는 유이의 마법이 아라타의 마왕급 마법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말해요. 아라타는 붕괴 현상이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지만 릴리스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레비는 유이를 미라와 아키오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모어 보안 임무 중 하나가 붕괴 현상을 제포맷하고 이를 유발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라는 유이를 찾으면 그녀를 제거할 거라고 말한다. 레비는 위험할 것이라며 마도사 모드로 전환하자고 요청한다. 그들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릴리스는 마력이 요동치는 지역에서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아라타는 총 마법을 재현하려고 하지만 그의 그리모어는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라는 그림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기로 하고 아라타는 마법으로 총을 만들어낸다. 그는 총을 쏘려 하지만 작동하지 않자 바닥에 내리친다. 총에서 빛이 발사되며 아란과 릴리스의 옷이 찢어진다. 릴리스가 아라타에게 소리 지르고 아라는 그를 쓸모없다고 부른다. 그림자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아라타는 이레네의 마기 모드를 해제했기 때문에 장벽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깨닫는다. 레비가 그림자를 베고 그들은 그녀를 따른다. 아라타는 트리니티 세븐 모두가 레비처럼 강한지 궁금해하지만 릴리스는 레비가 뭔가 달라 보이고 유이가 그녀에게 특별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던전 깊숙이 들어가고 릴리스는 아라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소리 지른다. 아라타는 부인하며 그의 옷 속에도 뭔가가 있다고 말한다. 아란이 마법으로 그림자를 걷어낸다. 아라타는 그녀의 마법이 멋지다고 말하고 아란은 그것을 자신의 혼돈의 룬이라고 부른다. 아라타는 코덱스에게 아란의 마법을 복사하라고 하지만 첫 번째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다른 사람의 마법을 사용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아란의 마법을 칭찬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마법을 사용하며 그림자들이 그를 지배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릴리스는 그림자들을 물어 뜯고 아라타에게 매크로와 주문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아라는 자신의 그리모어에 매크로를 등록하고 주문을 외우면 등록된 마법이 발동된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유이를 구하고 붕괴 현상을 지우려면 아라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자신의 테마가 기대, 엑스펙타티오라고 말하며 아라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하층에 도착하고 아라타는 지금까지는 쉬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 정도 약한 그림자들로는 레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미라와 아키오는 그들 옆에 벽을 부순다. 아라타는 그들이 유이를 죽이려는 거냐고 묻고 미라는 그녀가 붕괴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것이 당견이라고 하지만 미라는 그의 마법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으니 아라타를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레비와 아키오는 서로 싸우기로 하지만 미라는 아키오에게 싸울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녀가 시간을 벌겠다고 하고 미라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말한다. 레비는 릴리스와 아라타에게 떠나라고 하며 아라타만이 유이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레비는 자신의 테마를 발동시키며 거대한 바람이 일어난다. 아라타가 넘어져서 미라의 속옷을 보게 된다. 미라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키오에게 아라타를 빨리 처치하라고 말한다. 릴리스, 아라타, 아리네가 유이의 방에 도착해 문을 연다. 그들은 용과 아라타 사이에 끼어 있으며 아라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아리네는 아라타가 꿈에서 본 것이 유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한다. 아라타가 무너지고 어두운 날개가 그의 등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용이 아라타에게 마법을 쏘지만 에렌이 그녀의 장막으로 막는다. 마법이 장막을 부수고 아리네가 넘어진다. 릴리스가 마법으로 드래곤을 공격하지만 드래곤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다. 아키오와 미라가 도착하자 릴리스는 레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한다. 레비가 뒤에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자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에렌은 휴전을 제안하고 아키오는 드래곤이 활개를 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환영의 드래곤이 환영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한다. 아키오와 미라는 드래곤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레비는 아라타에게 깊이 숨을 쉬고 자신의 그리모어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아라타가 시도하자 그의 날개가 사라진다. 레비는 아라타가 싸움에 참여해주길 바라며 히즈리를 찾고 싶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자신의 총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레비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레비는 그가 유이와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라타는 비합리적인 붕괴 현상을 지배하고 싶다고 결심한다. 레비는 릴리스에게 아라타에게 마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릴리스는 그에게 사용할 마법을 결정하라고 한다. 코덱스는 아라타에게 결정을 내릴 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는 보통 마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릴리스는 연금술이 물질 교환의 이론에 묶여 있으며 자신의 마법이나 정신을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코덱스는 그가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림자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법이 마왕과 동등하기 때문에 드래곤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라타는 하겠다고 말하고 레비는 그의 마지막 강의를 해준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그의 손가락에 대고 손가락 끝에서 마법 총알을 쏘는 상상을 하라고 말한다. 아라타가 드래곤을 향해 달려가며 총을 만든다. 드래곤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총을 쏘아 드래곤을 없앤다. 유이가 깨어나 레비를 부른다. 아라타가 유이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가 그를 앉아 옷이 벗겨진다. 릴리스가 아라타에게 소리치고 아라타는 유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다. 레비는 떠나며 아라타가 한 방에 드래곤을 파괴해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 놀이터에서 아라타는 반바지를 입은 소녀들을 응시한다. 유이가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아라는 그를 안고 행복하냐고 묻는다. 유이는 아란에게 자신이 첩인 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아라는 받아들인다. 아라타는 마도사가 체육 수업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여학생들과 시작한다. 미라와 아키오가 도착하고 미라는 아키오에게 아라타를 없애라고 말한다. 미라는 유이에게 다가가 아라타와 자신 둘 다 여전히 위험하니 무슨 일이 더 생기면 그리모어 보안을 위해 그녀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셀레나는 사진을 찍으며 트리니티 세븐 사이에 아라타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 소식에 신이 나지만 릴리스가 와서 체력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꾸짖는다. 레비와 아키오는 싸움을 계속하기로 하고 둘 다 마법사 모드로 변신한다. 아라는 아라타의 아내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구스 모드로 변신한다. 릴리스는 그들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도 장소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셀레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구스 형태를 사진으로 찍는다. 셀레나는 릴리스에게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라타가 그녀에게서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릴리스는 당황하고 아라는 모든 싸움이 릴리스의 가슴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이는 아라타를 위해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마구스 모드로 변신한다. 아라타는 유이의 마법이 정말 인상적인지 묻고
릴리스는 아라타에게 유이의 마법이 카디널 클래스라고 말한다. 유이는 모두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아라타는 다시 그녀의 꿈속 모습에서 본다. 아라타는 미라를 제외한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라는 그녀가 자신의 기회나 스코프를 사용하여 유이의 주문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한다. 미라는 아라타에게 그가 너무 부정하며 자신을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라지고 유이는 아라타에게 미라를 따라갈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아라타는 미처럼 귀여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하고 유이는 그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유이가 아라타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그는 먼저 서로를 알아가자고 고집한다. 아라타와 유이는 유이의 레비와의 관계와 그들의 테마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이는 아라타가 드래곤을 처치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깨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레비와 유이 그리고 자신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유이에게 그녀의 테마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유이는 신나서 아라타에게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마음껏 자신의 몸을 만져도 좋다고 말한다. 아라타가 그녀를 만지려 하자 리리스가 잠에서 그에게 소리친다. 아라타는 리리스가 잠에서도 그를 막으려 하자 놀라고 유이는 리리스가 헌신적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하고 유이는 그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며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만 아라타와 유이는 같은 침대에서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 에렌, 레비, 리리스, 그리고 세리나가 아라타가 트리니티 세븐의 6명을 만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세리나는 아라타가 유이를 구했으므로 마지막 한 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샤워 중에 아키오가 미라를 뒤에서 만지며 그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는다. 미라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아키오는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들은 욕조에 들어가고 아키오는 미라에게 긴장을 풀고 그리무어 보안 책임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미라는 붕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마법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림자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최근의 사건들이 자신을 압도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미라는 이러한 사건들이 아라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어떤 불순물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미라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번개가 학교의 창문을 산산조각 내고 한 소녀가 복도에서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학생들은 복도에 널린 깨진 유리에 놀란다. 릴리트는 아라타에게 누군가 학교에 침입했다고 말하고 미라는 복도에서 붕괴 현상의 희미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라타였냐고 묻는다. 아라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리리스는 아라타와 유이가 용의자라고 말한다. 유이가 아라타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자 리리스는 질투를 느낀다. 아라타는 유이가 침입 사건의 배우인지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미라는 그 마법이 아라타나 유이의 것이 아니면 도서관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리리스에게 말한다. 아란, 아라타, 그리고 유이는 리리스와 미라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레비가 나타나 그들에게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아란은 아라타에게 귀신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비가 많이 오던 날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가 공부했지만 한 쌍의 쌍둥이는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서관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언니가 사라졌으며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레비는 사건이 아라타에 도착 6개월 전에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금 비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실종된 쌍둥이를 본다고 한다. 아라타는 그들이 조사를 하려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아라타와 나머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아라타는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다. 미라는 그가 간섭하면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지만 아라타는 만약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세리나를 보고 그녀가 단독 취재를 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갑자기 파란 빛이 도서관으로 퍼져나가고 그들은 모두 주위의 공간과 함께 텔레포트된다. 미라는 그들이 영원한 도서관에 있다고 말하고 릴리스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텔레포트된 것인지 묻는다. 아키오는 잠에서 깨어나고 공격이 아라타에게 다가오고 세리나는 그를 밀쳐낸다. 아라타는 셀리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만 그녀가 셀리나가 아님을 알아챈다. 릴리스가 그녀를 리사라고 부르고 리제는 그들을 반기며 마법을 빼앗기로 한다. 레비와 아키오는 리제가 악마 마법사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아라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자 셀리나는 리제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라고 말한다. 릴리스는 리제가 영원한 도서관과 연결하려는 금지된 실험을 했다고 하고 리제는 모두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마왕 후보와 함께 리제는 모든 마법을 빼앗겠다고 말하고 미라는 그녀에게 금기를 저지른 이유를 묻는다. 리제는 연구를 위해서 자신이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그리모어 보안팀에 합류한 이유는 붕괴 현상을 최대한 경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리제가 아라타를 공격하려 하자
셀리나가 다시 그를 구해준다. 리제는 자신이 수적으로 열쇠임을 인정하지만 셀리나 뒤로 텔레포트하여 그녀의 목을 물어버린다. 셀리나는 아라타의 품에 쓰러지고 리제는 셀리나가 많은 양의 마법을 모았다고 칭찬한다. 미라의 오브가 터지고 그녀는 불순한 마법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리제는 아라타처럼 날개를 개발하고 영원한 도서관에 봉인된 마왕의 요소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도 마왕 후보라고 알린다. 아라타와 여자들은 리제가 마왕 후보라는 소식에 놀란다. 셀리나는 떨고 그녀의 목에 마왕의 봉인이 나타난다. 미라는 리제가 불순한 마왕 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리제는 미소를 짓는다. 리제는 모든 마법사가 마왕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릴리스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한다. 리에제는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얻고 싶다고 말해요. 그게 그녀의 연구 방식이니까요. 아라타는 지름길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친구의 마법을 훔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요. 코덱스는 아라타에게 리에제와 싸울 거냐고 묻고 그녀는 지금까지 맞서본 상대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경고해요. 아라타는 그녀에게 자신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며 마도사 모드로 변신해요. 리에제는 아라타에게 자신이 마도사의 마법을 훔칠 때마다 그들의 연구도 함께 따라온다며 그래서 아라타의 능력을 잘 안다고 말해요. 리에제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편에 합류하라고 설득하며 히즈리를 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거라고 말해요. 아라타는 그녀가 히즈리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묻지만 리에제는 그에게 텔레포트에서 자신의 편에 서면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미라는 이것이 틈새라고 판단하고 레비 에노키오에게 리에제를 공격하라는 신호를 줘요. 리제가 마법으로 둘 다 날려버리고 아라타에게 키스를 합니다. 아라타가 무릎을 꿇자 리제는 아라타의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음합니다. 코덱스는 아라타의 힘이 줄어들고 리제의 힘이 2배로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리제는 아라타의 기술을 써보기로 결심하고 소녀들의 옷을 찢습니다. 미라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레비는 피합니다. 미라는 리제를 방해해달라고 레비에게 말하며 그녀의 마법을 분석합니다. 리제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강력한 마법사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레비와 리제는 일방적인 싸움을 벌이지만 레비는 리제의 주의를 끌고자 합니다. 미라가 분석을 마치고 리제를 지우기 위해 자신의 개회나 스코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리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미라가 마법을 발동하자 리제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비는 미라에게 리제를 잡았는지 묻지만 미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리제가 위에서 미라를 잡으려고 하지만 미라의 구체가 이를 막는다. 리제는 아라타의 마법이 자신의 생존 이유라고 말하고 미라는 아라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한다. 아라타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지만 아라는 셀레나가 마법을 되찾지 못하면 그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코닥은 아라타에게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리제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이다. 아라타는 자신이 가장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제는 그가 도망치려 하고 히즈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조롱한다. 히즈리와 관련된 기억이 아라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리제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레비가 리제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제는 레비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며 순간 이동한다. 레비는 리제의 순간 이동을 따라가고 리제는 레비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레비가 리제의 날개를 베고 닌자라고 자랑한다. 레비와 미라는 이미 리제의 날개 때문에 움직임이 느리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리제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말하며 마법이 안정되면 날개를 되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사라지고 그들은 도서관으로 돌아간다. 미라는 리제가 다음번에 그들을 초대할 때 아라타의 힘을 완전히 마스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라타가 미라의 찢어진 옷에 주목하고 미라는 당황한다. 미라는 리제스가 그들을 다시 부르기 전에 아라타를 제대로 준비시킬 것을 제안한다. 놀이터에서 미라와 아키오가 아라타의 능력을 훈련시키려 한다. 아라타는 타워나 던전을 올라가야 하는지 묻지만 미라는 그들의 잠재력을 직접 끌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녀가 그의 마법, 주문과 챈트를 복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미라는 그가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키오는 아라타를 때리기 시작한다. 릴리스가 셀리나의 방에 들어가고 아란과 유이가 그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릴리스는 유이가 셀리나의 마법이 그녀를 압도하지 못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아란은 아라타에게 집중하고 아키오에게 맡고 있는 아라타를 보며 릴리스는 아라타가 걱정된다. 아라는 미라와 아키오가 아라타에게 다가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유이는 그것이 놀랍다고 동의한다. 릴리스는 리제의 안정화되기 전에 결과를 보길 바란다. 레비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아키오를 따라가는데 힘들어한다. 아키오가 그를 하늘로 차버리지만
아라타는 미라 쪽으로 떨어져 그녀의 가슴에 닿는다. 미라는 이를 알아차리고 아라타는 미안하다고 말한다. 미라가 그를 때리고 아라타는 얼굴에 피를 흘린다. 아키오는 그녀의 공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한다. 미라는 아라타에게 다음 공격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라타는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라는 그런 결과에 괜찮다고 답한다. 아키오는 아라타가 자신의 마법으로 신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리제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의 마법이 독특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레비는 마법사들이 그들의 도덕과 원칙에 반하는 테마를 선택한다고 말하고 아라는 리제의 테마가 정체라고 말한다. 릴리스는 리제의 성격이 그녀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다. 레비는 리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리제는 그림자를 사용해 다른 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의 마법을 훔친다. 교장 선생님은 몇몇 학생들을 돌보며 학교가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흥분한다. 리제가 그 뒤에 나타나 졸업 선물로 그의 마법을 가져가겠다고 위협하며 그들의 세계를 넘어간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을 향해 몇 개의 그림자를 보냈지만 그는 쉽게 그것들을 지워버린다. 그는 리제를 붙잡고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보다 강한 마법사와 싸울 때에는 손에 그리모어를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리제는 날개를 키우고 학교의 천장을 부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가 건물을 수리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리제는 리제르 매크로 셀리나의 마법으로 그를 가둔다. 그러나 교장은 그녀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상대할 마법사의 유형을 파악해야 그를 속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문을 외우며 그녀에게 세 번째 교훈을 알려준다. 그는 어떤 마법사들은 주문을 걸 때 동작을 취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매크로를 필요로 하며 자신은 후자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속박을 해제하며 네 번째 교훈은 주문의 구성과 형식을 분석하면 작은 마법에는 약간의 마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제는 교장이 팔라딘이자 그랜드마스터 마법사임을 인정하며 교장 뒤에 거대한 그림자 형상을 본다. 교장은 리제에게 그 그림자가 자신의 그리모어 솔로몬의 문이라고 알려준다. 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마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모어를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교장은 그녀에게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며 1급 마법사들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보면 미쳐버린다고 한다. 리제는 교장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녀는 드레스를 들어올리며 가슴을 드러낸다. 교장은 그녀에게 달려가며 가슴을 칭찬하고 리제는 그를 창문 밖으로 쳐버린다. 교장은 리제가 여러 면에서 성장했음을 인정하지만 악한 마법사들은 큰 힘을 얻는 순간 항상 패배한다고 지적한다. 미라, 아키오, 아라타는 붕괴 현상을 감지하고 리제가 이미 공격 중이라고 결론짓는다. 미라는 아라타에게 아키오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빨리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아키오는 계속해서 아라타를 공격한다. 코덱스는 아라타에게 이미 아키오의 만트라를 복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오래전에 완료했다고 말한다. 코덱스는 마법이 그리모어를 무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히즈리가 소유하기 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아라는 강력한 마력을 지닌 누군가가 사라진 것을 감지하고 릴리스는 만약 교장이라면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라는 또 다른 강력한 마력의 원천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고 그 순간 리제가 나타난다. 리제는 이미 레비가 설치한 밧줄 함정에 걸린다. 릴리스는 리제의 마법이 함정과 직접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지만 리제는 밧줄을 자르고 내려온다. 그녀는 셀리나에게 다가가 자신처럼 악의 하녀가 되길 원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셀리나는 눈을 뜨고 리제에게 대결을 예언한다. 셀리나는 아라타가 리제를 이긴다면 리제가 악의 마법사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들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셀리나는 다시 잠에 들고 리제는 이제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리제는 이제 마법을 흡수할 때가 되었으니 교장도 이제 자신과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큰 뱀이 리제의 손을 물고 리제는 아라타가 뱀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본다. 여자들은 아라타를 보고 기뻐하며 리제는 그의 극적인 등장에 칭찬을 한다. 코덱스가 방에 들어오고 릴리스는 그녀를 알아본다. 코덱스는 히즈리가 지금의 모습을 소라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이전에 놀이터에서 소라는 아키오의 마법 복제 과정을 완료했다. 그는 아라타에게 주문을 먼저 몸 어딘가에 놓고 마법의 의지를 불어넣어 사용하라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것이 그녀의 마법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아라타가 주문에 담는 감정이 그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라타의 위지가 약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미라는 아라타가 굴라 아카이브에서 마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리제를 상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라는 리제에게 맞서기엔 그 마법이 더 낫다고 동의합니다. 아키오는 자신의 주문, 컨셉션을 아라타에게 맡기며 이를 사용해 리제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며 아키오에게 그 기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키오는 그를 믿고 있다며 그의 품에 쓰러집니다. 셀리나의 방에서 아라타는 리제에게 달려가 공격을 가하지만 리제의 위도시 느슨해집니다. 릴리스가 아라타의 머리를 때리자 리제는 아라타에게 그가 그녀의 가슴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묻는다. 아라타는 이를 부인하지만 레비는 아라타의 진정한 목표가 트리니티 세븐을 모두 벗기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제는 아라타의 공격이 강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키스하고 그의 마법을 되찾고 싶다고 한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아키오의 능력을 복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의 마법을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리제는 마스터 클래스 마법을 달성했으며 심지어 악마 군주 요소도 얻었다. 아라타는 다시 뱀을 소환하고 소라는 그에게 리제의 가슴을 그의 만트라로 만지고 그녀의 악마 군주 요소를 먹으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리제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한다. 소라는 아라타에게 리제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지만 리제는 그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소라는 리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라타는 눈이 멀게 된다. 리제가 아라타를 때리지만 아라타가 몸을 강화하기 위해 만드라 마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녀의 손이 통과하지 않는다. 리제가 결박하고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자 소라는 그녀의 악마군 요소를 먹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리제가 그녀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마법사 모드로 변신한다. 소라는 리제가 아시디아의 비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한다. 리제가 그것은 로고사르트의 창시자 피타고라스가 개발한 마지막 문양인 바알 페오르라고 말한다. 이 기술은 리제를 제외한 모든 것의 시간을 극적으로 느리게 만든다. 아라타는 시간을 멈추는 것이 모든 10대 소년의 꿈이라도 말하지만 리제가 얼어붙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보여준다. 소라는 아라타에게 다음 계획을 물으며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리즈는 자신이 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아라타의 마법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라타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리즈는 그의 시간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어서 조롱할 수 있으며 그의 시간을 멈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소라에게 자신이 주입할 위지의 종류에 대해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말하며 전력을 다해 리즈에게 그것을 부딪힐 것이라고 선언한다. 아라타가 리즈를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리즈는 그를 얼려버리고 마법을 조금 과하게 사용했다고 말한다. 리즈는 그에게 다가가며 이제 마왕이 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승리를 기뻐한다. 그러나 곧 불안감을 느끼며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아라타가 주문을 혀에 넣은 것을 깨닫고 아라타는 미소를 지으며 혀에 있는 주문을 보여줍니다. 소라는 아라타의 손에 있는 시탐이 가짜이며 진짜는 그의 혀에 있다고 리제에게 말합니다. 리제의 가슴에 있는 마왕 요소가 터집니다. 소라는 아라타에게 리제가 힘을 잃게 만든 주문에 어떤 위지를 넣었는지 묻습니다. 아라타는 아키오에게서 힘을 받았을 때 환영을 보았으며 어릴 적 아키오가 계속 기도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리제를 안고 아키오, 셀리나, 릴리스, 미라 모두 그녀가 돌아오길 원하며 자신도 히지리가 돌아오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라와 아키오가 그 의지를 자신에게 맡겼으며 그녀가 더 이상 외로운 흑백 세계에 머물길 원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리제는 눈물을 흘리며 진짜 세상과 친구들, 여동생을 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세계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라는 리제의 마지막 문양과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고 리제는 시간이 멈춘 세계에 갇혀 있다. 아라타는 리제가 왜 그런 마법을 사용했는지 묻고 리제는 마법사는 연구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말하며 이즈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리제는 아라타에게 키스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라타를 밀어내고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리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라타는 그녀를 시간 동결 세계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아라타는 릴리스의 가슴을 만지게 되고 그녀는 그를 쏜다. 그들은 셀리나에게 소식을 전하고 셀리나는 그녀의 언니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아라타는 아키오에게 사과하지만 소라는 아키오에게 리제스로부터 얻은 악마 군주 요소를 보여준다. 미라는 셀리나에게 아라타가 리제스를 구출할 수 있도록 로고스 예술을 최대한 빨리 숙달하라고 명령한다. 리제스는 그녀의 세계에 갇혀 있다.
교장 선생님은 밖에서 지켜보며 아라타가 성숙해지고 있으며 트리니티 세븐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보조가 그에게 서부의 학교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한다. 교장 선생님은 악의 마법사 이스카리옷이 마침내 움직였다고 결론짓는다. 아라타는 셀리나에게 특정 공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은 마법진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레비에게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레비는 그에게 클립을 집어들면 손가락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라타는 아린과 유이에게 마법에 대한 팁을 물어보고 릴리스는 밖에서 엿듣는다. 아라타가 방을 나서자 릴리스는 그가 최근에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묻는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리제스를 가능한 빨리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아라타는 로고스 아트를 완전히 복사하는 것이 거의 끝났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가 마법에 진지해진 것에 기쁘지만 마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많은 종류를 배우는 것이 그의 마법 통제를 잃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아라타는 마법 통제를 잃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할 수 있기를 원하며 다른 누군가가 그가 닿지 않는 곳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더 강해지는 것이 히즈리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느낀다. 아라타와 릴리스는 인터콤을 통해 교장실로 가라는 요청을 받는다. 아라타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미라와 충돌한다. 그가 그녀의 속옷을 보자 그녀가 그를 때립니다. 교장은 아라타가 잠시 동안 검사부서의 부팀장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미라는 반대하며 변태가 자신의 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라타가 검사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아키오는 나쁜 마도사들을 찾아다니며 혼내준다고 합니다. 아라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미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릴리스도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미라와 아키오만 임무에 보내면 걱정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최근에 완전히 파괴된 로열 리버 매직에 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릴리스가 자신의 전속교사가 될 것인지 묻고 릴리스는 동의한다. 레비, 에렌, 유이, 셀레나가 대화에 합류하고 아라타는 릴리스에게 그녀가 어떤 아카이브에 있는지 묻는다. 릴리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계속해서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알려준다. 릴리스는 자신의 죄악이 세욕이며 럭스리아, 아카이브에 속한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릴리스의 몸매가 매력적인 건 알지만 그걸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테마는 성격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릴리스가 세욕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마법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아라타는 그녀에게 배우게 되어 흥분한다. 릴리스는 아라타에게 마법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다 잠이 든다. 아라타는 침대에 눕고 소라는 그의 위로 올라간다. 아라타는 왜 원래 그리모어 형태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묻고 소라는 지금 모습이 더 귀엽다고 말한다. 아키오와 미라가 방에 들어오고 미라는 소라가 아라타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 보인다. 아라타가 왜 여기 왔느냐고 묻자 미라는 그가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키오는 미라가 밤에 혼자 남자방에 가는 것을 꺼렸다고 덧붙인다. 아라타가 미라에게 위대한 마법학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키오는 3개의 고급 마법학원이 있으며 그들 학원이 그중 하나라고 말한다. 미라는 리사에게 공격당한 것과 동시에 리버 학원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소라가 아라타와 히즈리가 분리된 것과 유사한 폭발이 서쪽에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미라가 그들의 임무는 붕괴 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키오가 그들이 범인을 바로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소라가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인지 묻는다. 아키오가 마법학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텔레포트 마법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마법 텔레포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이 난다. 소라와 아키오가 미라가 아라타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놀리자 미라는 바퀴벌레를 보고 아라타에게 뛰어든다. 릴리스가 깨어나 아라타 위에 있는 미라를 본다. 그녀는 총을 꺼내 아라타를 쏜다. 오늘 강의가 끝난 후 릴리스는 아라타에게 하나 더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아라타와 트리니티 세븐, 아키오와 미라를 제외한 모두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한다. 릴리스는 아라타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보여준다. 릴리스는 그에게 온천에서 마음을 쉬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고 이것이 그의 마력과 체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릴리스는 아라타가 공부뿐만 아니라 유이와 리사와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다. 아라타는 릴리스를 놀리고 둘은 온천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소라가 잎사귀를 던져 릴리스의 수영복이 찢어진다. 아라타는 릴리스의 가슴을 보고 릴리스는 그를 총으로 쏜다. 교장 선생님이 모두 리브라 아카데미 근처로 텔레포트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모두가 동의합니다. 텔레포터가 오작동하기 시작하자 소라는 누군가가 텔레포트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릴리스는 시간 공간의 균열 속으로 던져질까봐 걱정하고 아라타는 교장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장은 그들의 안전한 도착을 위해 자존심을 걸었다며 좌표가 조금 틀리더라도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학교 건물 앞에 도착하고 소라는 텔레포트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는 이 지역의 마력이 자신의 세계 구성 마법과 유사하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미라는 아라타의 품에 안기고 아라타는 그녀를 떨어뜨립니다. 미라는 여기 왕립 리브라 마법학원이라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이곳이 파괴된 게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아라타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히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라타는 히질이인지 묻지만 미라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마법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미라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히즈리는 장벽을 세운다. 히즈리는 물러나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아라타는 그녀를 멈추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다. 아라타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소라는 그녀가 일리아드 조각이라고 말하며 히즈리의 기억과 외모를 복사해 그녀의 대체자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라는 일리아드가 그녀와 같은 그리모어이며 진짜 히즈리가 없던 동안 그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를 했다고 말한다. 미라는 왜 히즈리의 그리모어가 파괴될 예정인 학교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혼자서 그 장소를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아라타에게 히즈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라타는 왜 미라가 갑자기 그렇게 차가운지 궁금해하고 소라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돌아와서 질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아라타는 왜 학교가 아직도 온전한지 궁금해하며 이것이 만들어진 세계라고 가정합니다. 소라는 오직 마왕이나 후보자만이 만들어진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학교가 처음부터 파괴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벽에 빛의 광선을 쏘아 벽 주위에 장벽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소라는 전체 학교가 다른 차원에 고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들이 평행 차원의 균열 속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라는 그들이 릴리스와 아키오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미라는 자신의 마도사 모드로 전환하여 그림자들을 지우려 한다. 옷이 찢어지고 미라는 당황하여 자신의 알몸을 숨긴다. 아라타가 소라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소라는 마도사 모드가 학교 안에서는 봉인되었지만 자신은 순수한 마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소라는 자신이 그림자를 처리할 테니 아라타는 미라와 함께 떠나라고 한다. 아라타는 미라를 안고 도망친다. 소라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림자들을 소멸시키지만 일리아드가 나타나 소라의 마법을 칭찬한다. 일리아드는 소라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금은 자신의 영역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라는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하다고 응수한다. 아라타와 미라는 닫힌 문에 도착하고 미라는 그들이 갇혔다고 결론 내린다. 아라타는 자신의 셔츠를 미라에게 주고 그녀는 그걸 입는다. 아라타는 장벽의 창조자를 쓰러뜨리지 않고 탈출할 방법은 장벽의 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라에게 핵이 어디 있을지 묻고 소라는 중심에서 송출되는 것 하나가 있거나 주변에 여러 개가 마법진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아라타는 중심에 있는 핵을 확인하러 가기로 하고 미라에게 쉬라고 말한다. 미라는 자신이 더 이상 빚지기 싫다며 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한다. 아라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간다. 소라는 그림자들과 싸움을 시작하며 일리아드에게 그림자에 위존하는 건 그녀답지 않다고 말한다. 일리아드는 그림자들이 학교의 학생들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의지가 없다고 말해. 소라는 자신의 마력을 강화하고 일리아드에게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해. 그녀는 일리아드를 향해 공격을 날리고 복도 창문이 산산이 부서져. 소라는 앞에 있는 큐브를 보고 그 안에 갇히게 돼. 일리아드는 큐브를 가져가고 히즈리는 소라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한 후에 항상 빈틈을 보인다고 말해. 아라타와 미라는 학교 중심부에 도착하고 미라는 시계탑이 장벽의 기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해. 아라타는 탑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미라는 바람 때문에 셔츠가 계속 날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 아라타는 그녀를 등에 업기로 하고 둘은 시계탑을 올라가. 아라타가 미라에게 그녀의 테마, 정의에 대해 묻자 미라는 자신의 마법이 너무 강해서 항상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키오가 연구를 위해 자신의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키오는 그녀가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왔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이유를 주었다. 미라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의의 대행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라타는 큐브에 갇힌 소라를 본다. 일리아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아라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일리아드는 그의 그리모어의 마법을 봉인해 두었다며 미라만 없애면 둘만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히즈리가 외부 세계 전체를 파괴할 때까지 아라타를 이 세계에 가두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림자를 소환하고 아라타와 미라는 공경에 처한다. 일리아드는 아라타가 그녀와 히지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은 미라뿐이다. 아라타는 소라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학교와 전체 공간으로 이루어진 장막의 중심에 갇혀 있다고 전해 들른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만약 그걸 파괴하면 학교가 무너질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일리아드에게 미라를 내보내라고 말하고 자신은 남겠다고 한다. 일리아드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다. 미라는 아라타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안전하게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나간 후에 자신이 그를 도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일리아드는 아라타를 만나기 위해 뛰어내리고 그는 소라를 큐브에 남겨두면 죽는지 물어본다. 일리아드는 말합니다. 그리모어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한 죽지 않을 거라고요. 아라타는 소라처럼 활기찬 존재를 잇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일리아드는 그리모어 같은 단순한 도구에 신경 써주는 그의 친절함을 칭찬합니다. 아라타는 히지리가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고 일리아드는 현재의 히지리는 그가 한때 알던 히지리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히지리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거짓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아드는 아라타를 배신하고 미라를 죽이려 하지만 아라타는 그녀를 막으려고 합니다. 일리아드는 덩굴로 아라타를 가두고 그와 소라가 텔레파시로 소통할 것을 이미 예측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라타가 사랑에 빠진 소녀를 과소평가했다고 하며 그에게 다가가는 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라는 큐브가 그녀의 마력을 빨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일리아드는 그녀가 영원히 그곳에서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라는 도우려 하지만 그림자들에 의해 막히고 만다. 일리아드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그리모어가 소용없어져 단순한 스크랩북에 불과하게 될 때까지 지켜보라고 한다. 아라타는 화가 나서 일리아드에게 소리친다. 소라는 아라타를 막아달라고 일리아드에게 외치지만 아라타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존재, 진정한 마왕 후보인 아스트랄 트리니티로 변신한다. 아스트랄 트리니티는 헬멧을 벗으며 통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증명하겠다고 일리아드에게 말한다. 그는 소라를 가두던 큐브를 부수고 일리아드의 옷을 찢어버린다. 아스트랄 트리니티는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미라는 그가 통치를 행사하기 위해 붕괴 현상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소라는 이것이 자신의 주인 테마롤의 발현이며 마왕의 진정한 의식이라고 말한다. 미라가 힘을 되찾고 아스트랄 트리니티가 일리어드의 세계를 그의 지배로 압도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마구스 모드로 변신하고 소라가 그녀와 함께 아스트랄 트리니티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아스트랄 트리니티는 반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미라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시도한다. 미라는 그를 찰싹 때리고 그가 아라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 마왕을 다시 잠재운다. 소라는 그가 평범한 바보일 때 가장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아라타가 깨어나 미라에게 찰싹 때려준 것에 감사한다. 아라타가 다음에 뭘 할지 묻자 소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리아드를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다고 하며 일리아드에게 그녀의 세계를 떠나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한다. 아라타는 히지리가 없는 동안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소라와 미라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낸다. 일리아드는 미안하다고 하며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소라는 아라타가 만든 검은 태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그가 마왕으로서 가진 힘을 칭찬한다. 일리아드는 그들이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만 아라타는 항상 그래왔듯이 탈출할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아라타는 리얼라이즈와 컨셉션 두 매크로를 결합하여 총을 만든다. 소라는 아라타가 이미 두 매크로를 융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들은 마력을 합치고 아라타는 일리아드에게 현실 세계에서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일리아드는 그를 안고 아라타는 그의 마력이 차분하고 안정된 것을 느낀다. 일리아드는 자신이 아라타에게 모든 마력과 지지를 주었다고 말한다. 마법은 그녀의 전문 분야이다. 아라타, 소라, 미라는 각자의 마법 주문을 검은 태양에 쏘아 부수었다. 아라타와 미라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그들은 릴리스와 아키오가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본다. 아라타는 릴리스의 가슴에 기절하고 미라는 그가 마왕으로 변신하고 나서 마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미라에게 그녀가 언제부터 아라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냐고 묻고 미라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한다. 릴리스는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아키오는 동의한다. 아키오는 미라를 등에 업고 간다. 하지만 릴리스는 아라타가 두 권의 마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낀다. 히지리와 다른 두 마법사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히지리는 그녀와 아라타가 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아키오는 아라타가 완전히 마법을 잃었고
그의 마법서에서도 어떤 마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라는 그가 악마군주로 변했기 때문이며 만약 그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키오는 그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아라타를 죽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미라와 릴리스는 동의하지 않는다. 릴리스는 상황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키오는 미라에게 리버 아카데미를 파괴한 사람을 묻는다. 미라는 이리아드의 이전 소유자인 히즈리라고 믿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히즈리가 매우 강력한 마법사로 다리 그리모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아라타, 악마군주 후보와 함께 있었다. 아라타는 장결에 히즈리를 부르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아라타는 깨어나서 히즈리에게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고 사과한다. 히즈리는 그를 구하기 위해 마법사가 되었다고 말하며 고맙다고 전한다. 아라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며 더 강해져서 그녀를 되찾겠다고 한다. 히즈리는 그들이 이제 적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라타는 자신이 악마군주 후보라고 말하며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히즈리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하지만 곧 마범으로 그를 처치하려고 한다. 릴리스는 히즈리와 아라타를 향해 총을 겨누며 히즈리를 릴리스에게 소개한다. 릴리스는 히즈리가 리제처럼 악마 군주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히즈리는 그녀가 이전에 보내졌던 폐허가 된 세계에서 그 요소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요소가 마법사 모드를 초월할 수 있는 고급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에이라 아카이브의 화신, 사탄으로 변신한다. 히즈리는 그녀가 세 가지 테마, 붕괴, 창조, 그리고 분해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삼위일체라 불릴 자격을 얻었다. 릴리스는 아라타를 포옹하여 히즈리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지만 히즈리는 아라타의 마법과 그리모어를 되찾기로 결심한다. 히즈리는 그들에게 공격을 발사하지만 아린이 그것을 튕겨낸다. 아린은 아라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그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붕괴시켰다고 한다. 릴리스는 아린이 어떻게 공간을 초월해 텔레포트할 수 있는지 묻고 아린은 그것은 남편이 그녀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아린은 그것이 그녀가 혼돈의 룬의 창시자 스카다이시가 한때 휘두른 창을 물질화할 수 있는 같은 이유라고 말한다. 히즈리가 아린이 악마 창다이 불구로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키오와 미라가 벽을 부수고 아라타가 괜찮은지 묻는다. 아라타는 자신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히즈리는 아라타가 점점 더 악마 군주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히즈리는 자신과 이스카리오트가 비블리아 아카데미를 공격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아라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순간이동한다. 릴리스가 아린에게 히즈리가 그들의 학교로 순간이동했는지 묻고 아린은 그녀가 소환되었을 때와 같은 마법을 느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아린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린은 그를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미라는 히즈리와 그녀의 무리인 이스카리오트가 라이버 아카데미를 파괴한 책임이 있으며 이제 아마도 그들의 학교인 비블리아 아카데미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아라타의 상태 때문에 빨리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트리니티 세븐이 재결합하지 않으면 일이 잘 끝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라타는 앉아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으며 히즈리를 따라잡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카리옷이 비블리아 아카데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레비는 공격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교장은 사무실에서 공격을 지켜봅니다. 악의 마법사는 계속해서 학교에 공격을 가합니다. 레비는 악의 마법사와 싸우려 하고 악의 마법사는 레비의 힘을 인정합니다. 레비는 악의 마법사 루그에게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이드라인에서 레비를 응원하지만 레비는 그녀가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느낀다. 교장 선생님은 루그 뒤에 있는 악의 마법사와 싸우느라 바쁠 것이라고 말하고 레비는 그녀에게서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유이는 레비에게 모든 학생들을 그녀의 꿈의 세계로 대피시켰으며 모두 안전하다고 전한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학교는 재건할 수 있지만 죽은 마법사는 되살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레비와 루그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레비는 환상 마법을 사용하는 닌자 기술을 사용한다. 루그는 환상을 베어내지만 레비는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한다. 레비는 루그의 목을 물고 루그는 레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레비는 그것이 거래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루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레비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레비에게 다가가서 공격한다. 유이는 레비가 걱정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그녀의 세계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셀리나는 유이에게 침착함을 잃으면 더 이상 꿈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유이는 정신을 차린다. 레비는 무릎을 꿇고 입에서 피를 흘린다. 로그는 닌자라도 그녀의 두 번의 빛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교장은 레비를 부르지만 레비는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강한 체력을 가졌다고 한다. 로그는 그녀가 빛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레비의 기술이 소용없다고 경고하고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말한다. 레비는 닌자가 모든 규칙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교장 선생님이 레비에게 그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레비는 리씨가 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마지막 문장을 사용합니다. 로그는 같은 넷솔비로 응수하기로 하지만 레비의 주문이 더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실망합니다. 로그는 주문을 파괴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그 뒤에 있던 악한 마도사는 마지막 문장을 사용하려는 척하며 도망쳤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레비의 속임수를 칭찬하고 레비는 자신이 유이가 미리 아크 심포니로 지역을 마범으로 강화해둔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라타와 여자들은 순간이동 장치가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히지리가 한 일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라타는 다른 순간이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리는 가장 가까운 장치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라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다음 계획을 물어봅니다. 릴리스는 모두가 손을 잡으면 텔레포터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키오, 미라, 아린, 그리고 릴리스가 손을 잡고 마법을 합쳐 텔레포터를 고칩니다. 로그가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레비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합니다. 로그는 공격을 피하며 레비의 움직임을 칭찬합니다. 레비는 그녀를 실로 묶으려 하지만 로그는 트리니티 모드로 변신해 구속을 깨뜨립니다. 로그가 레비를 베자 레비는 피 웅덩이 속으로 쓰러집니다. 유이는 더 이상 레비를 홀로 둘 수 없다고 말하지만 셀리나가 대신 가겠다고 나섭니다. 셀리나는 자신이 리시의 쌍둥이 자매이며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셀리나는 복도로 침입해 로그를 로고스로 묶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있는 레비에게 달려가지만 로그는 묶음을 풀고 셀리나에게 자신과 레비가 함께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그가 둘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폭발 직전 셀리나는 리시를 부릅니다. 로그는 학장과 맞서기로 결심하지만 리시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자신이 오랜만에 현실 세계에 왔고 이제 빚을 갚을 때라고 말합니다. 리시는 셀리나의 몸에 들어가 있고 셀리나는 이제 카메라 안에 있습니다. 로그는 리시를 공격하려 하며 셀리나에게 로고스로 그녀를 묶으라고 말합니다. 로그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리시가 셀리나의 속박 마법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시는 셀리나의 카메라가 이 세계에서 자신을 태웠다고 말합니다. 로는 그녀의 트리니티 무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결속을 끊기로 결심하고 리시는 그녀의 희생을 칭찬한다. 리시는 루에게 만약 그녀가 같은 기술을 두 번 더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묻고 루는 그녀가 기회를 갖기 전에 그녀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리시는 세리나를 사용하여 루를 다시 결속하려 하지만 루는 이번에 즉흥적으로 공격을 리시에게 쏜다. 리시는 공격을 피하지만 루는 그녀의 검이나 분리된 빛으로 찔러보려고 한다. 리시는 공격에 맞은 척하지만 레비가 뒤에서 나타나 루를 베어버린다. 리시는 루에게 그녀가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레비를 치유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세리나는 그들이 레비의 고통과 피를 결속시켜 출혈을 멈추고 회복을 빠르게 했다고 말하고 레비는 쌍둥이의 팀워크를 칭찬한다. 루는 그녀의 신화적인 무기 두 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녀가 포털을 열고 히지리가 그곳으로 들어온다. 히지리는 왜 악한 마법사 리시가 선한 편에 있는지 묻고 리시는 자신이 소중한 마왕 후보에게 패배했다고 말한다. 히지리는 그녀가 이 세상에 미래가 없다고 믿어서 스스로 얼어붙었다고 상기시킨다. 리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 상태에서 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 세상에 그녀를 구해주고 잘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빚을 갚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히지리는 그들이 악한 마법사들이고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리시는 자신이 악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을 배신하는 데 문제없다고 답한다. 레비와 유이는 리시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히지리는 마왕이 트리니티 세븐을 지배하기 전에 그들 셋을 죽이겠다고 결심한다. 또 다른 포털이 열리고 아라타가 루크 위로 떨어진다. 아라타가 루크의 가슴에 손을 대자 에렌과 리리스가 그의 등 뒤로 넘어집니다. 아키오와 미라도 도착하고 레비가 그들을 환영합니다. 아라타는 히지리에게 이제 반격할 때라고 말하고 히지리는 얼굴을 붉힙니다. 아라타는 이기적인 부탁을 하려 한다며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라타는 히지리를 되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제가 그를 부릅니다. 아라타는 그녀를 셀리나로 보지만 가슴은 리제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라타가 그녀가 리제인지 묻자 리제는 맞다고 합니다. 로크는 아라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지금은 무시하고 있다며 한탄하지만
레비는 아라타의 목표가 모든 마법사들에게 변태짓을 하는 것이라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루크는 히지리의 사랑하는 마왕이 그녀를 자신의 첩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지리는 아라타가 여신의 축복을 받는 변태라고 지적합니다. 아라타는 자신의 그리모어를 꺼내고 히지리는 그가 마력을 많이 회복하지 못했으니 자비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라타와 트리니티는 마도사 모드로 변신합니다. 교장과 리버 마스터는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합니다. 리버 마스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교장은 그들이 싸우면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리버 마스터는 웃으며 그냥 편하게 관람하자고 제안합니다. 교장은 누가 이길지 명백하다고 말하지만 리버 마스터는 자신의 수준의 변칙자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교장과 리버 선생님은 어떤 악마 군주 후보가 승리할지를 가리기 위해 내기를 하기로 결정한다. 히지리는 공격을 시작하지만 미라는 그녀의 화이트 유니버스 마법으로 그것을 반사한다. 미라는 히지리의 트리니티 테마를 이미 분석했다고 말하고 히지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혼돈 룬이 미라의 계획나 스코프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키오는 위에서 히지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루제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검으로 공격을 막는다. 루제의 검이 금이 가고 그녀는 자신이 능력에서 밀린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아키오가 그녀를 벽으로 차낸다. 아키오는 만드라 인챈트로 강화되고 아크 심포니로 향상된 자신의 킥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유이의 영혼이 아키오의 등에 있고 그녀는 그들의 기술이 함께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말한다. 리즈는 레비와 함께 히지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히지리는 마법으로 그것을 튕겨낸다. 그녀는 발드르의 꿈이라는 주문이 공격과 방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레비는 아란이 그 주문을 알고 있는지 묻고 리즈는 히지리의 마법진을 전혀 분석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아란은 발드르라는 신에 대한 전설이며 그녀만이 그 보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레비는 아란을 위해 틈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리즈는 히지리를 공격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한다. 히지리는 그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동시에 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한다. 레비는 자신의 신체 교환술, 워프 버전으로 공격을 피한다. 히지리는 레비와 리즈가 아란과 위치를 바꾼 것을 알아차리고 아란은 창으로 위에서 히지리를 강타한다. 아란은 아라타와 릴리스에게 틈을 만들어주고 아라타는 모두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그는 모든 마력을 공격에 쏟아부어 릴리스의 총으로 히지리를 향해 드래곤을 발사한다. 히지리는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다. 히지리는 기절한 채로 쓰러지고 아라타가 그녀를 깨운다. 히지리는 아라타의 기습 공격을 칭찬하며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한다. 히지리는 아라타에게 이 세계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고 아라타는 듣기로 한다. 히지리는 아라타가 일으킨 붕괴 현상에 휘말렸을 때 이 세계 밖으로 던져졌고 그곳은 공허의 장소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달콤한 꿈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만족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세계를 밖에서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본 미래는 아라타와 트리니티 세븐이 세상을 파괴한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히지리는 아라타에게 미래를 보여주며 마왕과 그들의 트리니티 세븐이 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세계가 무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세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지리는 마왕과 트리니티 세븐이 다시 만나 그 세계마저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지리는 마왕과 트리니티 세븐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으며 그녀의 비전은 이 세계의 미래였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탈출구 없는 순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히지리는 마왕 후보가 마왕이 되어 트리니티 세븐과 함께 이 세계를 파괴할 것이고 아라타를 단순히 환생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이스카리옷의 목표가 스스로 이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히지리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절대 화내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는 자신의 테마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히지리는 아라타가 제국 마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 세계를 붕괴시키고 아라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자신의 테마가 통치하는 것이라며 자신 안의 마왕조차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히지리는 증발하여 돌로 변한다. 마스터 리베르는 그 돌을 가져가며 이스카리오트가 잠재적인 마왕에 대항할 수 있는 소녀를 잃을 수 없다고 아라타에게 말한다. 아라타는 히지리가 여전히 살아있을지를 묻자 마스터 리베르는 히지리가 아라타를 쓰러뜨릴 비장의 카드라고 답한다. 아라타는 히지리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자신이 그녀를 구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리베르는 히지리를 완벽한 대마왕 무기로 단련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난다. 아라타는 트리니티 세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의 옷이 찢어지고 릴리스가 소리친다. 아라타는 히지리를 회상하고 릴리스는 그와 함께 가자고 한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고
리리스는 아라타가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묻는다. 아라타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자신을 돌봐준 리리스에게 감사의 의미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리리스는 아라타에게 점심을 사주라고 하지만 아린, 유이, 레비, 세리나는 그들을 몰래 염탐한다. 리리스와 아라타는 식당에 들어가지만 미라가 서버이다. 미라는 하녀 복장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아키오가 들어와서 두 사람에게 인사한다. 아키오는 아라타와 리리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무료라고 말한다. 아라타와 리리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아라타는 리리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리리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히즈리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리리스는 아라타가 모든 마구스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그래서 그녀와 트리니티 세븐이 아라타를 사랑한다고 한다. 아린, 세리나, 유이, 레비는 왜 여전히 숨어서 리리스와 아라타를 염탐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아라타는 리리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지만 리리스는 그가 키스하고 싶어하는 줄 알고 당황해한다. 아라타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고 리리스는 그것이 마법 방어 부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리리스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한다. 숨어있던 4명의 소녀가 튀어나와 불만을 토로한다. 그들은 모두 미라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걸어가고 아라타는 히즈리에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모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